김영수 씨는 통장에 6억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여유로운 노후였죠. 그런데 영수 씨는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까? 병원비 들면 어떡하지? 통장 잔고를 하루에 5번씩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72세 박순자 씨는 1억 5천밖에 없었습니다. 영수 씨의 4분의 1도 안 되는 돈. 그런데 순자 씨는 매일 웃으며 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내가 쓸 돈은 정확히 알아요. 그 안에서 사니까 불안할 게 없어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왜 6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1억 5천으로도 평온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그 정확한 금액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불안은 줄어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인생다시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자금에 대해 불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3억이면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10억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은행 직원은 2억이면 최소한의 노후가 가능하다 하고 재무설계사는 5억은 있어야 안심이라고 말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전문가는 월 300만 원씩 쓰면 20년에 7억 필요합니다라고 계산합니다. 그 말들을 듣고 있으면 내가 가진 돈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금액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림 없이 그저 남의 숫자만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73세 조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철수 씨는 퇴직금 3억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말했습니다. 전세가 안전해. 나중에 다시 빼면 되잖아. 철수 씨는 2억 5천을 전세금으로 묶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연금 60만 원에 예금 깨서 쓰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집주인이 사업 실패로 파산했습니다. 전세금 2억 5천 중에서 철수 씨가 받은 돈은 1억 2천. 나머지 1억 3천은 날아갔습니다. 철수 씨는 지금 월세 55만 원짜리 방에서 삽니다. 연금 60만 원 받으면 월세 내고 5만 원 남습니다. 병원비, 생활비는 남은 예금에서 깼습니다. 철수 씨는 말합니다. 그때 2억으로 소형 아파트 하나 샀으면 관리비 30만 원으로 편히 살았을 텐데 욕심이 화를 불렀어요.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70대 넘으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80대 넘으면 필요한 것도 완전히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계산에 넣지 않은 채 여전히 젊은 사람의 기준으로 노후 자금을 셉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부족합니다. 이제부터 그 불안의 실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진짜 금액. 당신이 사는 곳에 따라 필요한 돈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서울 강남에 사는 78세 최민호 씨 이야기입니다. 민호 씨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 4억은 묶여 있고 관리비, 생활비, 병원비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듭니다. 연금은 80만 원 받습니다. 부족한 120만 원은 예금에서 깼습니다. 1년이면 1,440만 원, 10년이면 1억 4,400만 원. 민호 씨에게 필요한 돈은 전세금 4억에다가 생활비 예비금 2억을 더해서 총 6억입니다. 그런데 만약 민호 씨가 85세에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그때 집주인이 파산하면 조철수 씨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외곽 소도시에 사는 76세 이정희 씨입니다. 정희 씨는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 6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병원도 걸어서 10분, 복지관에서 점심 한 끼 해결하고 마트도 가깝습니다. 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받으니 한 달 80만 원 들어옵니다. 지출은 60만 원, 수입은 80만 원. 오히려 매달 20만 원씩 남습니다. 정혜 씨에게 필요한 돈은 자가주택, 시세로 따지면 1억 정도 되는 집과 병원비 예비금 5천만 원이면 됩니다. 합쳐서 1억 5천입니다. 같은 노후인데 한 사람은 6억이 필요하고 한 사람은 1억 5천이면 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서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노후 자금은 최소 5억 이상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방 소도시에 자가주택이 있다면 2억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 계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60대와 70대와 80대, 필요한 돈이 매번 달라집니다. 노후는 하나가 아닙니다. 최소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60대 초반부터 70대 초반까지 활동기입니다. 이때는 아직 건강합니다.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합니다.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경조사도 많습니다. 69세 윤미숙 씨는 이 시기에 한 달 평균 150만 원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70대 중반부터 80대 초반까지 정리기입니다. 이때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 외식도 줄고 만나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76세가 된 미숙 씨는 한 달 평균 90만 원을 씁니다. 활동기보다 6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세 번째는 80대 중반 이후 건강 집중기입니다. 이때는 병원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약값, 검사비, 물리치료비, 간병비. 83세 한국자 씨는 한 달 평균 180만 원을 씁니다. 활동기보다 오히려 30만 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을 계산하면 자가주택이 있고 연금 80만 원 받는 사람 기준으로 총 4억 5천 정도 필요합니다. 만약 연금이 전혀 없다면 여기에 3억을 더해서 총 7억 5천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도 없고 연금도 없다면 전세금 4억에 생활비 7억 5천을 더해서 총 11억 5천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집이 있거나 연금이 있거나 둘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금액은 확 줄어듭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 계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몇 살이고 집과 연금은 있는가? 총액보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71세 박철호 씨는 예금 3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없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씁니다. 1년이면 1,800만 원. 3억이면 16년 정도 버팁니다. 철호 씨는 계산합니다. 87세까지는 버티겠네. 하지만 마음은 불안합니다. 만약 90세까지 산다면? 만약 큰 병이 들면? 이번엔 70세의 김경숙 씨입니다. 경숙 씨는 예금 1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6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상가 월세 50만 원. 합쳐서 매달 145만 원이 들어옵니다. 경숙 씨는 한 달에 130만 원을 씁니다. 수입은 145만 원, 지출은 130만 원. 오히려 15만 원씩 남습니다. 예금 1억은 거의 안 건드립니다. 이건 정말 급할 때만 쓰는 거예요.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총액 3억과 총액 1억. 누가 더 안정적일까요? 답은
매달 145만 원이 들어오는 경숙 씨입니다. 왜냐하면 경숙 씨의 돈은 줄어들지 않고 철호 씨의 돈은 매년 1,800만 원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의 핵심은 총액이 아니라 월 수입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월 생활비가 120만 원이라면 연금과 월세 수입으로 120만 원을 만들면 예금은 거의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연금이 전혀 없고 월세 수입도 없다면 월 120만 원, 1년이면 1,440만 원이 필요하고 이것을 이자 3%로 만들려면 원금 4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 계산.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가? 여기까지가 계산법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디 사는지, 집과 연금은 있는지,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 세 가지만 알면 필요한 금액이 보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그런데 금액을 안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비교는 불안을 키우고 기준은 평온을 만듭니다. 77세 배동식 씨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위축됐습니다. 나는 5억 있어. 우리 집은 10억짜리야. 연금 200만 원 나와. 그 말들을 듣고 있으면 자신의 2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식아, 나 5억 있다고 했지? 그거 다 빚이야. 자식 사업 보증 섰다가 날아갔어. 지금 이자만 매달 100만 원 나가. 솔직히 당신이 부러워. 동식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의 숫자는 보이지만 남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10억 있는 사람은 자식 빚 보증으로 불안하고 연금 200만 원 받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 병원비로 다 나가고 5억 있는 사람은 전세 사기로 절반을 날렸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아래를 보면 우월감만 생깁니다.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입니다. 동식 씨는 자신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병원비 예비금 3천만 원, 그 외 나머지는 그냥 두기. 총 2억.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친구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2억이야. 그 안에서 살면 돼. 당신의 노후 자금 계산.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기준은 무엇인가? 돈보다 중요한 건 돈을 쓸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72세 신명자 씨는 예금 4억에 연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는 늘 무료했습니다. 뭐하러 돈을 쓰나?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하루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하루는 마트 갔다가 그냥 오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 공고를 봤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서예를. 하지만 심심해서 등록했습니다. 재료비 3만 원. 첫 수업을 듣고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배우니까 새롭네. 한 달 뒤 전시회에 작품을 냈습니다. 참가비 2만 원. 전시회장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와, 선생님 글씨 참 좋으시네요. 명자 씨는 그날 저녁 친구들과 다과를 나눴습니다. 비용 5만 원.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드는 돈이었지만 명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어요. 복지관 가는 날이 기다려져요. 친구들이랑 차 마시는 게 즐거워요. 돈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우리는 생존 비용만 계산합니다. 집 유지비, 식비, 병원비. 하지만
살아갈 이유에도 돈이 듭니다. 취미 재료비, 친구들과의 다과비, 손주 선물, 작은 여행, 교회 헌금, 이웃 돕기. 그 돈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쓸 이유가 없으면 무의미하고, 아무리 적어도 쓸 곳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 계산. 5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종이에 적으십시오. 지금 사는 곳의 월 고정비,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입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식비, 교통비, 용돈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연금, 월세, 이자, 자녀 지원입니다. 갑자기 쓸 수 있는 목돈, 예금, 적금, 보험입니다. 이걸 적고 나면 당신에게 필요한 금액이 보입니다. 둘째, 10년 후를 상상하십시오. 지금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가? 엘리베이터 있는가? 계단만 있는가? 병원은 가까운가? 혼자 생활 가능한 구조인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소형 아파트로 옮길 것인가? 지방으로 내려갈 것인가? 자녀 근처로 갈 것인가? 셋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나는 이 정도 준비했고 이렇게 살 생각이다.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을 자신은 있다. 하지만 정말 아플 때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대화를 하는 순간 자녀도 안심하고 당신도 홀가분해집니다. 넷째, 매달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십시오. 예금만 가지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드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국민연금 아직 신청 안 했다면 내일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번호는 1355번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오늘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단독 가구 월소득 213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3억 있다면 3% 금리 상품에 넣으면 월 75만 원 이자 나옵니다. 집 한 칸 비어 있다면 월세 40만 원에 놓으세요. 시골에 땅 있다면 주말 농장이나 태양광으로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고정 수입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다섯째, 쓸 이유를 만드십시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등록하십시오. 재료비 몇만 원이면 됩니다. 교회나 성당 봉사활동 하나 시작하십시오. 헌금 10,000원이면 됩니다. 손주 만날 때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하십시오. 5,000원짜리 과자 하나면 됩니다. 그 돈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 돈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60세가 넘으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당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서울에 전세로 살고 계시고 연금이 없으시다면 최소 7억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방 소도시에 집을 가지고 계시고 연금 80만 원 정도 받으신다면 2억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서울에 집을 가지고 계시고 연금 80만 원 정도 받으신다면 3억 정도면 편히 사실 수 있습니다. 숫자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숫자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가 10억이든 20억이든 당신이 쓸 돈은 결국 당신의 돈입니다. 흐름을 만드십시오. 총액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합니다. 쓸 이유를 만드십시오.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작아집니다. 먹는 것도 적어지고 입는 것도 단순해지고 필요한 것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은 커집니다. 그 불안의 정체는 돈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사는 곳, 당신의 건강 상태,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그려보면 필요한 금액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남이 정해주는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말해주는 숫자입니다. 오늘 저녁 종이 한 장 꺼내십시오. 당신의 월 지출을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월 수입을 적어보십시오. 그 차이를 보는 순간 불안은 숫자로 바뀝니다. 숫자로 바뀐 불안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닙니다. 60세가 넘으면 통장에 딱 이 금액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정한 그 금액, 그 안에서 평온하게 사는 법,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고요하게 당신의 하루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